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구과학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동대에서의 화성암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그마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우리 화성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의 성취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성취 기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변동대 판의 경계나 열점에서 마그마가 몇 가지 종류가 형성되었어요? 3가지. 어떤 마그마?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그렇죠? 이 3가지 마그마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했나요? SiO2 함량에 따라서 분류했죠. 그럼 그 조성에 따라 다양한 화성암이라고 한다는 건 SiO2 조성에 따라 다양한 화성암이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성취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화성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화성암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 분류 기준이 있나 봅니다. 다음에 마그마의 조성에 따라 다양한 화성암이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한반도에 나타나는 대표적 화성암 지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까지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잠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랑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돌멩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돌멩이라고 하지 않고 2글자, 암석이라고 하죠. 암석을 자세히 보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광물이라고 해요. 광물. 그리고 이 광물 중에서 흔하게 보이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암광물에는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조암광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봤더니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거야.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고철질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철질이다. 얘는 뭐가 많냐? 철과 마그네슘이 많다. 반면에 규장질 광물도 있어요. 규장질. 얘는 뭐가 많냐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소가 많아요. 규소.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철과 마그네슘을 갖고 있는 요 고철질 광물은요, 색이 어두워요. 어두운 색을 띠어요. 그래서 얘는 어두운 색을 띠는구나. 반면에 규장질은 되게 밝은 색을 띱니다. 그리고 철과 마그네슘을 갖고 있는 요 고철질 광물은 밀도가 커요. 철이랑 마그네슘 무겁잖아. 그래서 밀도가 매우 큽니다. 밀도 커요. 반면에 규장질 광물은 고철질 광물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이렇게 각각 2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철질 광물은 어두운 색을 띠죠. 어두운 색을 띈다는 것, 너는 그러면 색을 갖고 있구나. 어두운 색을 띠는구나. 그래서 유색 광물이라고도 부르고요. 반면에 규장질 광물들은 밝은 색을 띠죠. 그래서 너는 색이 없는 거니? 이렇게 해서 무색 광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색 광물이라고 해서 투명한 것이 아니라 색이 있긴 한데 밝아. 거의 하얀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철질 광물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감남석, 휘석, 요런 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무색 광물은 여기에는 석영이 주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는 조금 기본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3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 복습 내용이고 이제 어떻게 다양한 화성암이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화성암이요. 그래서 불화자에다 일월성으로 불로 이루어진 암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는요, 주위보다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서 빵! 하고 지표 바깥으로 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빵! 하고 분출된 것을 우리가 용암이라고 불러요. 이 용암은 흐르면서 용암대지라는 것을 형성하기도 해요. 이런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화산암이라고 하죠. 화산암은 이름 그대로 화산 활동, 즉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 그래서 분출암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반면에 마그마가 힘들어서 올라오지 못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그냥 주저앉은 애들, 여기 마그마죠? 지하 깊은 곳에서 주저앉은 애들 깊을 심자 써서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암석이 생성됐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심성암은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인가요? 자, 심성암은 빵빵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암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성암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 아닙니다. 대신에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그마가 지층을 관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관입해서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관입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입할 때 지층의 층이죠. 지층의 층하고 이렇게 나란한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암상이라고 합니다. 암상. 이렇게 나란하죠? 요런 애들. 반면에 층리를 절단하면서 관입한 애들,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암맥이라고 해요. 교과서 36쪽에 날개 부분의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화산암하고 심성암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광물의 결정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성장하는 것이라 시간이 필요해요. 화산암은요, 1000도가 넘는 마그마가 아무리 뜨거워도
20에서 30도 정도인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 이거는 시간을 주지 않아. 갑자기 팍 식어버리죠. 그래서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광물을 성장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물들이 크게 자라나지 못하고 입자가 매우 세밀하게 나타나서 알갱이가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나타났다는 세자를 활용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세립질이다 라고 표현해요. 혹은 냉각 속도가 너무 빨라. 이건 도저히 결정을 이루지도 못하겠어. 그러면 얘는 유리질이다 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의 온도는 주변 온도랑 비슷하잖아. 지하 깊은 곳의 온도는 높죠. 그래서 마그마랑 온도가 얼추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매우 천천히 식게 됩니다. 그래서 심성암은 천천히 냉각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가능해요. 어떤 시간이냐? 광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즉 광물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암석을 봤을 때 알갱이, 광물들이 육안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얘는 클조자를 써서 우리 조립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조립질이다. 이렇게 화성암은 산출 상태랑 조직에 따라서, 조직 종류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안으로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안으로 판별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너무 작거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육안으로 보지만 사실 정확한 판단은 우리 뭘 쓰냐면 평광현미경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평광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한 사진을 보도록 해봅시다. 자, 화산암에서 형성되는 세립질 조직을 보면 입자가 매우 작죠. 반면에 심성암에서 형성된 조립질 조직을 보면 입자 크기가 확실하게 관찰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유리질 조직, 아까 결정을 형성할 시간이 아예 없었다 했죠? 요는 결정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세립질, 유리질, 조립질 조직, 이거를 우리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반상조직이라는 게 하나 등장해요. 이 반상조직은요, 깊은 데서 굳어지다가 그냥 계속 나 깊은 데서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분출된 거야. 그래서 아직 덜 식었는데 급격히 식어버리게 되죠. 분출되니까. 그래서 큰 입자랑 작은 입자가 섞여 있다. 반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반상조직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36쪽에도 잘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화성암을 우리 사진과 함께 살펴봅시다. 자, 화성암이란 마그마가 지각 내부나 지표에서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 그래서 지각 내부에서 만들어지면 심성암, 지표에서 냉각되면 화산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래요? 입자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보이고, 그 다음에 입자 크기를 아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친구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 기준을 세워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기준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지금 다 말했던 것 같은데 색이나 밝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산암 중에는 색이 어두운 아이도 있고 밝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색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분류를 제가 완벽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화산암 중에서도 어두운 거, 밝은 거, 심성암 중에서도 어두운 거, 밝은 거,
그럼 이런 같은 상출 상태인데도 색깔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색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잠깐 복습하면서 배웠던 광물, 조암 광물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암석들은 어떤 색 광물을 주로 갖고 있고, 유색 광물을 주로 갖고 있고, 밝은 색 광물은 그렇죠, 무색 광물을 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한번 이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화산암 중에 어두운 친구 현무암입니다. 검을 현자를 써서 현무암, 그리고 중간 밝기인 안산암, 그리고 안산암은 안데스 산맥에서 주로 산출되는 암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은 친구는 흐르는 용암 무늬를 가지고 있다. 즉 용암이 흐르는 무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문암이 되겠고요. 그리고 심성암 중에서는요, 검은 현미 같아요. 이래서 반려암입니다. 반자가 반전무늬, 려자가 현미 려자여서 검은 바탕에 현미 같은 반전무늬가 있다라고 해서 반려암이고요. 그리고 중간 친구는 삼로감, 마지막 친구는 꽃화자를 써서 밝은 친구인 화강암입니다. 꽃처럼 예쁜 암석이라서 선조들이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어둡게 보이는 친구들은 유색 광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어둡게 보이는 친구들은 철이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칼슘 이런 애들을 주로 갖고 있어서 어둡게 보이고, 밝은 암석은 무색 광물인 규소나 나트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밝아 보입니다. 칼륨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암의 색을 분류할 때는 다양한 이런 기준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 기준은 마그마와 똑같이 SiO2 함량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암석은 고철질 광물이 많으니까 SiO2 함량은 적겠죠.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마그마 할 때 봤죠? 그래서 SiO2 함량이 52% 이하인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녹아서 만들어진 암석이 지표 부근에서 식으면 현무암, 그럼 지하 깊은 데서 식으면 저 반려암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2%에서 63% 사이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지표에서 식으면 안산암,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섬로감이 됩니다. 그리고 규장질 광물이 많아서 SiO2 함량이 63% 이상인 유문암질 마그마는 굳어져서 유문암, 화강암을 만드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염기성암, 중성암, 심성암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산염 광물이 많으면 산성을 띨 거라는 과거 착각의 산물인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염기성, 중성, 산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표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화성암을 분류해 보았죠. 구성, 입자, 크기, 그리고 색깔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구성, 입자, 크기 가지고는 지표에서 만들어졌는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산출되었는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표에서 식은 암석을 화산암,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화성암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뭐에 따라서? 색 혹은 밝기에 따라서 이 색, 밝기의 기본이 되는 기준은 마그마와 동일하게 SiO2 함량입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이 52% 이하 염기성암, 63% 이상 산성암, 그리고
염기성암은요 대체적으로 어둡고요. 그다음에 칼슘, 철, 마그네슘이 있고 밀도가 굉장히 커요. 반면에 산성암은 밝은 색을 띠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규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서 밀도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암성 6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현무암, 안사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반장 선생님이 화가 났잖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알아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조암광물의 함량인데, 사실 이 조암광물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는 어떤 암석이 유색광물이 많은지 혹은 무색광물이 많은지는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염기성암은 전체적인 비율에서 유색광물이 차지한 비율이 훨씬 크구나. 산성암은 전체적인 비율에서 무색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그래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외워주시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 표는 화성암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성암은요, 화산암 지형하고 심성암 지형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생대에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현무암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 지형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져 만들어진 현무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암석 색깔이 어두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주도, 울릉도, 독도, 한탄강 일대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산암 지형은 주상절리라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주상절리는요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수축합니다. 그래서 흐르던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요. 어떻게 식냐면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육각기둥을 그리면서 식습니다. 그 육각기둥을 그리면서 또 식고요. 이런 식으로 식다 보니까 이렇게 주상절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전리는 뒤에 퇴적 구조 배울 때 더욱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화산암 지형에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한탄강 일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심성암 지형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심성암 지형입니다. 아까 화산암 지형에 비해서는 매우 색이 밝죠. 이렇게 색이 밝은 것을 보면 심성암 중에도 특히 화강암이 주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생대 화강암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상부지층 침식에 의해서 지표에 노출된 지형들이에요. 그래서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들이 상부지층이 침식되면서 지표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과 같은 산들이 심성암 지형입니다. 자, 반면에 심성암 지형에서는요, 판상절리를 형성합니다. 아까는 주상절리였죠. 얘는 판상절리예요. 이 판상절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었어요. 그래서 심성암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심성암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상부지층이 침식하게 되면서 얘네가 지표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상부지층이 침식한다는 건 이 밑에 있던 심성암을 누르고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성암을 누르고 있던 힘, 즉 심성암이 받고 있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얘네가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한 장 한 장씩. 이거를 박리된다고 표현합니다. 박리현상.
일어나서 이렇게 판상절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판상절리는 왜 생겼어요? 그랬을 때 급작스러운 압력 감소로 인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판상절리하고 주상절리는 퇴적암에서 더 퇴적구조에서 더 자세히 다룰 때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성암에는 화산암 지형하고 그리고 심성암 지형이 있더라. 화산암 지형은 대부분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성암 지형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색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예시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39쪽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변동대 서해 화성암 1.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른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하 얕은 곳에서 굳어져 결정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암석은 화산암이죠. 화산암. 마그마가 지하 아래 깊은 곳에서 굳어 결정의 크기가 큰 조립질 암석은 심성암입니다. 그래서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 이렇게 표가 있다. 그래서 이 표가 가장 핵심 내용이다. 꼭꼭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기초 개념 익히기. 다음 가나 화성암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자, 가는요 보니까 밝네. 입자 크기도 커요. 그래서 입자 크기도 크다. 그 다음에 색은 밝다. 이럼 어떤 암석이에요? 그렇죠. 입자 크기가 크고 색깔이 밝아요. 그러면 화강암이군요 라고 찾을 수 있죠. 나와봅시다. 입자 크기 작아요. 색깔 어두워요. 입자 크기 작고 그 다음에 색이 어두운 친구 아하 현무암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간단한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42쪽입니다. 9번이에요. 다음과 같이 화성암을 A, B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으로 분류했고 B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으로 구분했어요. 그럼 얘는 뭐에 따른 분류를 한 걸까요? 그렇죠. 산출 상태에 따른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A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산암이죠. 화산암. B 같은 경우에는 심성암. 그래서 화산암은 세립질. 그리고 심성암은 조립질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색에 따라서도 분류해 볼까요? 색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일단 색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건 SiO2였다. 그래서 요 사이가 52%, 그 다음 여기 사이가 이제 63%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52, 63. 네, 그래서 기억, 유색 광물의 함량은 유문암이 현무암보다 많다. 자, 어두운 친구들이 SiO2 함량이 적은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유색 광물이 더 많았어요 라는 거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색 광물의 함량은 현무암이 더 많습니다. 적다로 바꿔줄까요? 그 다음 니은 광물 결정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그렇죠. 크기를 비교했어요. 세립질하고 조립질 비교하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디귿 화강암을 만드는 마그마의 온도가 현무암을 만드는 마그마의 온도보다 높다. 자, 화강암을 만드는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 그렇죠. 유문암질 마그마. 자, 현무암을 만드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럼 현무암질 마그마는 무슨 광물이 많아요?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고철질 광물이 많아서
녹는 점이 높아서 마그마 자체의 온도가 높고, 그다음 유무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비해서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학습 목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화성암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 네, 분류 기준 두 가지 세웠어요. 뭐랑 뭐가 있었죠? 산출 상태랑 조직, 그 다음에 색으로 구분했죠? 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SiO2 함량. 볼 수 있었어요. 마그마 조성에 따라 다양한 화성암이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에 따라서 우리 두 개씩 산출 상태에 따른 두 개씩 예시들 배웠었고, 그다음 마지막 한반도에 나타나는 대표적 화성암 지형의 아름다움을 느꼈나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 나타나는 대표적 화성암 지형은 화산암 지형하고 심성암 지형이 있었다. 화산암 지형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주로 많았고, 그다음에 심성암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많았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